PPT 보시겠습니다. YTN은 왜 팔렸을까요? 공공 언론사가 왜 유진이라는 사기업에 팔렸을까? 유진으로 팔리기까지 여러 작자들이 나서서 침을 흘렸죠. 그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 쪽입니다. 한겨레 단독보도, 경향신문 단독보도 보십시오. 윤영호라는 통일교의 고위 인사가 건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이고 김 여사를 위해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고가의 금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는 속보가 뜬 건진법사 전성배 이자가 윤영호에게 답합니다.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이철규 의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실행 단계를 거쳐서 결국 유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YTN 멀쩡하던 YTN을 팔아넘겼을까?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 사형화,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 그리고 출발은 김건희에 대한 YTN의 2021년 12월 보도였다. 그 보도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보도 직후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 눈물을 짜내려고 했으나 결국 눈물 한 방울 떨구지 못한 그 사기극에 해당하는 대국민 사과 쇼를 벌였던 그 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 넘기게 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제 판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녹취 음성을 입수했습니다. YTN이 2021년 12월에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관한 단독 보도를 할 때 그때 취재하면서 김건희의 인터뷰, 녹취 음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보도가 됐고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고 그때도 차마 보도하지 못했던 녹취를 어렵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이 다 들으셨던 그 처연한 음성, 마치 참여하는 듯한 그 음성, 연출된 표정,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볼륨 확인하고 틀어주십시오. 네, 틀어주세요. 국민 대통령고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세요. 정리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그 대변인실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떤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네, 기자의 취재를 협박으로 인식하는 자가 불과 며칠 뒤에 정말 괴롭습니다. 마치 반성하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녹취 보시겠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너도 한번 파볼까? 협박이죠. 최고 권력을 쥘 그런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자의 아내인데 다음 거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리죠. 와,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 때 이미 복수를 다짐을 했고 권력을 쥐고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관 직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YTN의 사형화, 김건희가 아무리 복수심을 불태웠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자본들이 침을 질질 흘렸다 하더라도 방통위가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어요. 맞죠?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YTN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하면 네. 불허한다면은 뭐 YTN이 다른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네. 기존 방통위의 주도, 설계 내지는 조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지적을 해왔고요.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 정상화하는 과정에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후에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될 때 방통위의 중요한 간부로서 정확히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 조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필구 과장 나와 계시죠?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강필구 과장은 1년 전 국정감사에도 바로 그 자리에 쓰셨습니다. 그때 제가 강필구 과장이 실무적으로 준비했던 2024년 초에 있었던 민생 토론회 기획을 맡으셨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결국은 무산됐죠. 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대로 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날짜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 점도 시인하셨죠? 네. 근데 이 일로 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도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귀하의 공적이 평가돼서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돼서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속기록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사무처장 조성은 처장이 보시는 대로 보고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제 지적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놓고 다음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성은이 직접 사인한 공적심사위원회 확정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서 있는 강필구 과장이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강필구 과장이 직접 공적 신청을 한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기 보면 결국은 무산됐고 보고서도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당 그 민생 토론회를 공적 내용으로 적시합니다. 주간 부서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문제가 드러났는데 위상을 제고한 게 맞습니까? 상을 받은 시점이 보니까 2024년 12월이에요. 그때 온 국민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저 상을 받기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최소한의 부담은 안 느끼셨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스스로 반납하실 생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십시오. 김영관 직대께 이 포상이 부적절했는지 취소 사유가 되는지 방미통위 차원에서 판단하시고 그 판단 내용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런 부분은 뭐 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위원장님께서 오시면 상의 드리고 그렇게 결과를 내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 중이지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429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일부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일부는 철회하거나 출석 일시 등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회의를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이재명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 그 수습과 대응이 절실한 때에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제 생각에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좀 명명백백 밝혀주었으면 좋았는데 증인 채택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증인을 좀 채택해 주시기를 계속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반상권 직무대행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그램 자체는 톱스타들이 나와서 냉장고 속 자기들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경연대회인데 냉장고가 필요 없는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갑자기 K푸드로 급조되면서 출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출연하게 된 그 이유 또 대통령실의 압력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듭니다. 두 번째, 지금 많은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추석 명절에 방송하기로 됐는데 그 추석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프로그램 출연으로 논란이 이제 일고 또한 화재 공무원 사망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일을 또 하루 미루었죠.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행 방송법 제17조에 따르면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어떤 규제나 간섭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한 방송법 102조에 따라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나 관련 기관에 대해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출석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자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권이 있습니다. 규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 국감을 통해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감